수능이 연 3, 4회 응시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2,300분 정도 계신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모두 속해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회에서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전에는 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경우기도 하고, 특히나 이게 무슨 서울대 입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개혁하자. 서울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목소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입시라는 거는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니까 대학이 입학 시험을 치를 때 첫 번째 부분 보면은 모집단이나 교육 체계를 자율적으로 설계하자. 저 이야기는 예를 들면 열린 전공,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것을 확대하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무전공 선발의 대학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과기원들이 주로 그런데 서울대도 이미 무전공이 있지만 그걸 더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라고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서울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대학 운영의 방식에 관한 것들인데, 서울대와 지방거점 국립대들 간의 교류와 어떤 공동학위제 같은 이런 과정을 좀 확대하자. 저 이야기는 저희가 종종 들어왔던 것 같아서 엄청 새롭진 않은 것 같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청소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학제 개편과 연관된 내용들이 좀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6년으로 운영한다. 아니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연중 여러 번, 2번 이상 시험을 보자 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자, 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의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시행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제 시간도 한참 남았고, 그래서 당장 와닿는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논의가 왜 나왔을까? 예, 그걸 이해하는 것이고, 또 어떤 명분, 그러니까 큰 목표로 이런 거 하면 좋은 이유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게 개개인의 학생들이나 개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논의일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면 좋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통합하자라는 얘기를 한번 봤어요. 중등학교 6년제로 중고등학교를 통합한다. 그러니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각각 6년씩 운영하자는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6년은 인성이나 소양, 그러니까 뭐 바른 생활, 뭐 교우 관계, 이런 인성적인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기초학력 강화와 적성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적성 탐색을 4+2년제, 그래서 공동과정을 한 4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고등학교 한 1학년까지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그 다음에 2년 정도는 적성, 진로 탐색. 예를 들면 저희도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를 떠올려 봤어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고입 경쟁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합된다. 물론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인구학적으로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중고등학교를 통합하자는 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드러나면 이제 교육 인프라가 점점 약화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통합을 하는 게 오히려 그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히 지역 학교들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서울대가 인구 걱정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만약에 저 정책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우리 흔히 특목자사고 아시죠? 특목자사고 하면은 입시가 어떻게 돼요? 중학교 때 있는 성적과 또 각 학교들이 치르는 개별적인 어떤 입학 시험이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조금 유명무실해질 수 있겠고, 학생들의 부담은 좀 줄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뭘까요? 아마도 중학교 입시 경쟁이나 학군지 경쟁이 좀 더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학교 때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가 일관된 선택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중학교를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학교가 좋은 곳이 어디야? 자, 이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교육이 또 거기서 또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중등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중학생들 중에서 특목고나 자사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입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성적 관리도 하고. 초등학교는 학교 시험 성적이 없으니 제가 볼 땐 중등 시험이라는 게 뭐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걸 준비하는 분위기가 좀 생기진 않을까? 뭐 그런 엉뚱한 생각을. 왜냐면 항상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이 의도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 방향에서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요 수능을 1년에 3, 4회 정도 치르자라고 하는 개혁안의 내용인데요. 일단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SAT 같은 시험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시험의 횟수가 있어요. 그걸 다 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치고 싶은 만큼 치는 거죠. 자, 일단은 저렇게 되면은 좀 좋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시험 한 번에서 좀 엄청 망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 저거는 다들 좀 반겨할 수도 있는 주제일 것 같다. 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특히 재수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어떤 시험 부담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또 실수를 보완할 기회가 늘어나니까, 이런 거는 사실 취지가 되게 좋잖아요. 요게 또 긍정적 사이드에서의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또 아까 얘기처럼 뭐 예를 들면 중등학교에 6년제 하면은 고등학교 입시는 조금 완화될지 몰라도 오히려 중학교 입시나 학군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처럼 만약에 수능이 연 3, 4회 응시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수능 시험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저는 올해 3차시 시험 중에 1차도 보고 2차도 보고 3차도 볼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369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면 뭐 4월에 한번 보고 뭐 여름방학 뭐 한 8월에 한번 보고 뭐 이런다고 할 수는 있다고 해보죠. 그래도 분명히 학교 생활하는 기간이 그 시험을 대비하는 기간하고 겹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 학생이 원래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능 1차 시험을 본대. 그럼 걔는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수능 준비도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학교가 지금도 7월이면 사실은 이제 여름방학이 오지만 2학기가 들어가서 8, 9월이 되면 고등학교는 거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수시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애 면접 보러 가고 어떤 애는 나는 수능 안 본다 그러고, 이거 완전히 쉽게 말하면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아예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방식으로만 해도 3학년 2학기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차라리 좀 늦추거나 아니면 수시를 뭐 없애거나 정시화 일원화해서 9월 입시를 없애자. 왜냐면 9월, 11월 이렇게 입시가 2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수능 시험이 갖는 의미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1차 시험, 2차 시험 나눠진다 하더라도 그 1차 시험이 왜 안 중요하겠어요? 1차 시험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겠지. 그러면 고3들은 공부 안 하게 될 겁니다. 학교 생활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나는 수능 공부할래. 자, 무전공 입학 확대 및 지방 국립대와의 공동 학위 과정.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조금 뭐 식상하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주 듣는 얘기고, 그리고 뭐 무전공 좋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의대 쏠림 현상 같이 특정 학과에 지나치게 몰리고 있고 공대도 안 가는 현상이 지금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흔히 취업 안 되는 비인기 학과라고 우리가 일컫는, 뭐 예를 들면 뭐 인문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대에도 자연과학, 이런 순수 학문 영역들 같은 경우에 거의 고사 직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단 학생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안 갑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대만 해도 서울대 대학원에 이런 인문철학 혹은 자연과학의 순수 분야에 자대생, 그러니까 학부 출신이 서울대 학부 출신들이 가는 비율보다도 외부 타대생 혹은 해외 학생들로 그 자리가 많이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뜬구름 잡기 같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당장 입시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뭐 전공이 없으니까 좀 탐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고,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지금이 이제 저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6월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기사의 말미에도 보면 서울대 개혁안이 결국 어디 반영이 되게 됐냐면, 이제 그 각 정당에 이제 대선 후보자들 캠프에 이 내용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대선 정책으로 이 내용 중 일부를 좀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서울대 요구인 것 같고요. 그 목소리를 좀 내보자 이참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교육은 사실은 뭐 대학뿐만 아니라 뭐 교육부의 입장, 또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학생 학부모 아니면 학교 현장 일선에 이 주제들이 쫙 다 묶여야 되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 좀 저 교육 개혁 안에서 현실적으로 좀 빠져있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안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대 교수님들이 그런 고교 학점제나 이런 변화가 지금 어떤 내용일지 충분히 알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은 뭐 임팩트가 그렇게 별로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넘어가되, 다만 이 정책이 지금 왜 갑자기 개혁안이 이때 생뚱맞게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그런데 그게 대선 전국 때문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듯 보입니다.